휴가철을 앞두고 계곡 곳곳에 불법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펜션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는 단속의 사각지대 고발합니다. 김제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통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비용은 더 내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공항버스 문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피서객 맞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시원하게 들어서고 있는 평상시설물, 그런데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처럼 하천 불법 점용이 마치 경쟁 양상인데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운장산 자락을 돌아 흐르는 마조천 상류. 청정 환경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천과 맞닿은 곳에 대형 철골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근 펜션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평상을 늘려 짓는 건데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조금 평상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신고 대부분 많아요. 붙박이 시설물 일부는 하천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하천법은 하천의 보존 관리와 홍수 등 비상시에 대비해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 번지에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 협의를 받으셔야 돼요. 인근의 또 다른 펜션. 하천을 따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100m 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강 중간에 위치한 돌탑도 모두 개인업자가 놓은 건데 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 하라고 소리가 여기다 놓고 저기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된다면 이거 바로 원상복귀 해버리면 되니까. 여름 한철 설치했다 철거하는 불법 평상뿐만 아니라 아예 콘크리트로 만든 붙박이 평상까지 하천 곳곳에 들어선 상황. 하지만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하천 감시원분께 저희가 한 분 계세요. 지난 분도 하천이 한 260km 정도 되거든요. 지방 하천만.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좀 무리가 좀 있죠. 펜션 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미온적인 행정에 청정 자연이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김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체불 임금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시공업체 탓만하며 예방 조치는 물론 피해 회복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에서 발주한 하수관 공사 현장. 이 현장에 개인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벌여온 근로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3년 가까이 진행된 공사에서 7,500여만 원의 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자기네가 수익이 나면 그 돈을 분배를 해주겠다. 그래놓고 그 돈은 막상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저희한테 돌아온 건 한 푼도 없어요. 시 발주 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했지만 김제시는 업체에 줄 공사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 와중에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고 세무서 등이 근로자보다 먼저 공사 대금을 압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체납세가 약 4천만 원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양도인이 그 당시에 잠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급이 안 됐었고. 하지만 체불을 업체 사정으로만 돌리는 것은 김제시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제시로부터 최초의 공사를 따낸 원청업체는 A건설사. 하지만 A사는 이후 B사에게 재하청을 줬고 실제 공사를 벌인 B사가 근로자들에게 체불하고 국세까지 체납한 상황. 영세한 업체에게 공공공사의 시공이 맡겨지고 결국 체불까지 발생했지만 김제시는 아무런 사전 조치나 역할을 못했습니다. 시에다가 앞으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변제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공문을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시청 발주공사에서 최말단에 있는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김제시는 업체 사정과 어쩔 수 없다는 법 타령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육상교통 실상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공항버스 문제입니다. 20년 독점 운행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공항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불편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공항버스입니다. 하루 27차례 운행하는데 대부분 익산과 김포공항을 경유하고 있어 서둘러 인천공항을 가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길도 많이 막히고 시내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간다면은 그렇게 안 막히고 우리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혼잡한 서울 시내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 운행 시간을 최소 30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을 가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도 요금은 광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편입니다. 광주광역시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하루 37차례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공항버스. 요금은 32,300원으로 전주보다 1,300원 비쌉니다. 운행거리가 전주보다 75km 더 길기 때문인데 인천공항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3시간 40분. 오히려 전주보다 10분이 더 짧습니다. 더구나 광주 공항버스는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환승하기도 용이합니다. 저는 이제 하얏트 호텔을 가는 거니까 셔틀버스도 있고 그래서 교통편이 편해져요. 결국 전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편은 전주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 노선의 한정 면허 때문입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린 1996년 당시 공항버스 사업자에게 인정해준 독점권이 지금껏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외버스 회사가 개통했던 익산, 군산 경유, 인천공항 노선은 법원 판결로 인해 재작년과 작년에 잇따라 중지됐습니다. 인천공항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노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여권 소지자는 지난 20년간 25배 늘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정 면허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고 장기간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슬람식 먹거리인 할랄 식품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류 시장이 확산되면서 할랄 인증을 받은 우리 음식 문화도 함께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강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자차를 제조하는 전주의 한 식품 회사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해외 판로를 개척해 지금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식품 인증을 받으며 동남아와 중동의 이슬람권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지만 중국에서만 해도 마치 우리나라 젊은 여성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애용하듯이 실제로 중동과 동남아에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식품도 덩달아 고급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내 농식품 산업의 판로 모색을 위해 할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35%를 점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신시장 개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내의 그 수급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고요. 가공식품이나 첨가제가 들어가는 식품을 이슬람권에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는 4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랄 인증 취득과 할랄 식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주 정책 설명회를 전국 4개 권역에서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국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돼야 할 농식품 수출, 할랄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날씨가 흐려지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겠으며
미세먼지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서해 바다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패류는 가급적 영하 5도 이하로 보관하고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하며 도마나 칼은 소독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인 명창의 등용문 전주 대사슴놀이가 막을 열었습니다. 한옥마을에 판을 펼친 평일 상설무대는 가을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소리꾼이 흥보가 한 대목을 구성지게 뽑아냅니다. 대청마루에 둘러앉은 시민들은 추임새를 넣어가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명인 명창의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가 개막했습니다. 판소리 명창과 기악, 무용 등 성인 10개 분야와 학생부 9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집니다. 경연 외에도 한옥마을 곳곳에서 낮부터 밤까지 거리 공연과 부대 행사가 펼쳐져 한옥의 정취에 국악의 매력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치고 이곳 전주 대사슴놀이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즐겁게 축제와 공연을 즐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신명나는 풍물패 소리에 맞춰 열띤 비보잉이 시작됩니다.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젊은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무대가 완성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상설 공연이 열리는데 첫 시작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앞으로 마당극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5개월간 이어집니다. 다양한 이 지역의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그 팀들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산골에서 즐기는 휴식 같은 영화제인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개막해 27개국 82편의 영화들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일요일인 오는 29일 오후 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상주 상무를 상대로 K리그 홈 경기를 치릅니다. 심판 매수 사건에 관련돼 위기를 맞은 전북 현대는 도민과 팬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줬다며 거듭 사과한 뒤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이어 리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막바지에 탄소법이 통과되면서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탄소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탄소법 국회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새만금의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양국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투자 유치와 교역과 무역 규제 개선 등 협력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새만금의 중국 기업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도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신청 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신청된 쌀과 밭 직불금 면적은 20만 8천 헥타르로 작년보다 5.1% 줄었는데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주말인 내일 도청광장에서 로컬푸드 토요장터가 열립니다. 생생마을 로컬푸드 토요장터는 매월 2차례 토요일마다 도청광장에서 열리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중보다 1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백제왕도 익산 세계를 품다라는 구호로 열리는 서동축제는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서동의 탄생부터 무왕즉위로 연결되는 스토리 전개형 축제로 치러집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동네 빵집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